오늘은 그 지난주 하락한 미국장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당장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만 보면 이제 다우존스랑 S&P가 둘 다 한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을 했고, 그나마 이제 나스닥은 한 1% 정도 하락에 그치면서 선방을 했는데, 이제 뭐 주가가 하락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마 이 기사의 내용이 이제 주된 원인인 것 같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 제임스 블로드 세인트루이스 총재라는 분이 2023년이 아닌 이제 내년에 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고 의견을 피력하시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좀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주식을 안 좋게 봐서 하락을 했다기보다도 이제 2023년쯤에나 좀 금리 인상을 할 줄 알았는데, 이 비둘기파적 기제를 가지신 분이 그 시기를 조금 더 당겨서 얘기를 하시니까 좀 시장에 놀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뭔가 있단가 이런 이제 느낌을 받은 거죠. 잠깐 여담으로 이 총재라는 분을 살펴보면, 이제 연준에는 소위 그 급진적인 매파가 있으면 이제 반대 개념으로 이 온건한 비둘기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 비둘기파에서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파의 상징적인 인물이 갑자기 매파적 성향을 나타낸 건데,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제 평소에 화를 거의 안 내는 사람이 한번 화를 내면 그건 진짜 화가 났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늘 온건한 방법으로 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반대로 기조를 바꿨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자주 듣는 인플레이션일 텐데요. 사실 그동안 보면 이 연준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시적이라고 계속 강조를 해왔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시점만 놓고 보면 이제 뭐 표현 중에, 기사 표현 중에도 그런 말이 있지만, 이 현재 연준은 예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지속될 거라고 보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말을 달리하면 연준은 현재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격을 펌핑시키는 중심에는 단연 원자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나온 김에 원자재 얘기를 좀 하면, 이 원자재 얘기는 사실 투자자라면 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팩트만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이건 이제 곡물, 전체적인 어떤 곡물 그래프인데요. 이 곡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가격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5월을 고점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물론 보시는 차트들만 보면 이제 크게 하락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기간을 길게 두고 보면 사실 그렇게 많이 하락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곡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중국이 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가축들을 대규모 살처분했죠. 그래서 이렇게 살처분된 거를 그만큼 다시 개체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료용으로 곡물을 많이 싹쓸이를 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작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곡물 사업이 영위하는 기업들이 설비 투자나 가동을 많이 안 해놓은 바람에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이 좀 세게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좀 산업 금속을 좀 보면, 이제 뭐 금이랑 은은 약간 성격이 다르니까 논외로 치더라도 뭐 보시는 것처럼 구리나 팔라듐 같은 걸 보면 작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광산이나 공급을 크게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하반기부터 수요가 세게 올라오다 보니까 물량을 못 맞추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이제 전 세계들의 전 세계 국가들의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제 수입 물가가 높아지니까, 이게 불편한 중국은 최근에 이런 식으로 이제 위안화 절상을 용인하는 것에 더해서 이제 원자재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어떤 공급단을 건들면서 이 원자재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원자재에 벌어지는 개괄적인 그 상황인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중국만 불편한 게 아니라 미국도 이제 일시적이라고 계속 외쳤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연준 의원들 역시 이러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제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는 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거들어서 소위 이 G2 국가들이라고 하는 국가들이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불편하다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원자재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이들 원자재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주들을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요단은 아직 굳건하니까 싸게 만약에 물건들을 공급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조달할 수 있다면 이는 성장주들에게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S&P나 다우진수는 크게 하락을 했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이렇게 덜 하락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시장은 왜 조만간 크게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게 맞다 틀리다 여부를 떠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한 가지만 좀 살펴보면,
이거는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달부터 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는 실업지원금이 중단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선 영상에서도 한번 길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매주 33만 원을 이제 사람들이 못 받으니까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터로 돌아가야겠죠. 그렇게 되면 지난 4월에 크게 하회를 했던 고용지표가 다시금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제 7월이나 8월쯤도 됐을 때 이 시점에서의 고용지표 발표는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큰 어떤 상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기사의 제목처럼 연준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 고용지표 회복에 따른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위험자산군에 속한 주식시장 역시 이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현재는 대개는 보면 그 시기를 7월 내지는 8월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큰 의미가 없는데, 이제 그럼에도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이걸 맞추겠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머릿속 한편으로는 이런 시나리오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만약에 그런 어떤 조정이 발생했을 때, 그런 조짐이 보였을 때를 이제 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현재 공식적으로 중국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 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쳐 왔는데, 최근에는 연준도 좀 미국도 이러한 불편한 심리를 시장에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이제 한동안 원자재 가격은 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시장 역시도 G2가 대놓고 누르면 이걸 이제 무시하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좀 물음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일시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조금 더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소위 성장주들,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의외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만간 미국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만큼 고용지표가 꽤나 개선돼서 이제 발표가 될 텐데, 만약에 경제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일터에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코로나도 종식 선언을 하게 되면 이거 시장이 조만간 금리 인상이 더 빨라지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 때문에 이러한 불안한 점들이 혹은 뭐 7월이나 8월에 주가에 크게 반영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최근 시장이 크게 하락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컨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루 푹 쉬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